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재근입니다. 저는 쿠버네티스에서 NPU 인프라 개발을 주제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속기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POC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저희 연구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쿠버네티스에서 가속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속기 관리된 것을 컨테이너에 어떻게 연동하는지까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 과제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고성능 저전력의 AI 모델을 AI 반도체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최적 성능과 운용 비용 최적화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4개의 프레임워크로 구성해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모듈들을 실제 올해 구현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AI 반도체들을 클라우드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GPU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NPU, PIM, 스마트 SSD까지 다양한 가속 장치들을 클라우드 서비스화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장치들을 노드에서 인식하고 이를 공통된 메타데이터화 하는 것을 디스커버리 디스크립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머신이나 컨테이너 서비스 연송할 때 패스로 연결을 자동화한다든지 가상장치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등의 서비스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치들을 통합적인 하나의 관리 툴로 관리하도록 제어하도록 할 수 있는 AI 반도체 통합 오퍼레이터 기능이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여기 현재 AI 반도체 통합 오퍼레이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가속기를 관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는 일단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고 CNCF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로 지금 현재 표준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나 확장,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보통 여러 개의 서버를 클러스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마스터 노드가 있고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워커 노드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나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같은 것으로 이제 현재 클러스터 상태를 이제 좀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소스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실제 이 클러스터 상태와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 간의 이제 차이를 감지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서 실제 컨테이너들이 이제 포드라는 개념으로 실행되는 서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쿠블렛을 이용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하고 서버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가속기 장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CPU나 메모리만 노드에 있는 것을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특정 하드웨어 GPU나 NPU, FPG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장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확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인식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플러그인은 이제 장치에 좀 약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벤더나 장치사별로 이제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배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이제 오른쪽에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노드에 각각의 장치들이 있으면 디바이스 플러그인에서 이제 디바이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장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쿠ber네티스 디바이스 매니저에 등록을 하고 이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장치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 디바이스 플러그인인데 올로케이트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마운트하는 형태로 해서 장치를 할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 형태를 활용하게 되면 어, 기존의 뭐 CPU 메모리뿐만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장치들을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선 디바이스 플러그인은 장치 드라이버가 아니고 이미 OS에서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쿠버네티스에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각각의 장치들을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하기 전에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뭐 컨테이너 툴킷을 설치하는 이런 사전 작업들이 노드마다 뭐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려는 장치와 관리하려는 노드가 만약에 계속 증가하게 되면 노드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구성을 반복해야 되고 뭐 장애 시에는 드라이버 문제인지 이게 플러그인 문제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영적으로 이제 운영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을 구성을 해서 배포를 하면서 이제 이 디바이스 플러그인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게 하는 일은 사실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GPU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사용자가 명시만 하면 자동으로 뭐 어떤 노드의 드라이버나 툴킷 뭐 이런 디바이스 플러그인 자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 엔비디아 GPU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처럼 이 오퍼레이터는 엔비디아의 장치에만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뭐 나왔던 필요사 MPU 같은 걸 활용하려고 하면 이 GPU 오퍼레이터로는 활용이 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 GPU 오퍼레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그 원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노드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모니터링하는 리소스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다시 생성하여 그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때 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CRD 커스텀 리소스라고 해서 특정 자원 상태의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CRD에 있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뭐 드라이버나 툴킷, 디바이스 플러그인, 뭐 익스포터 등들을 이네이블하거나 디세이블하는 그냥 명시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CRD를 그 GPU 오퍼레이터에 제공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이 CRD를 판단해서 그 현재 클러스터 상태와 비교해서 워커 노드의 이제 각각의 그 실행 뭐 드라이버나 툴킷 실행체들을 이렇게 실행시키는 그런 자동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PU 오퍼레이터를 배포해서 확인을 해보면 뭐 GPU 오퍼레이터만 설치했는데 툴킷이나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나 뭐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자동으로 설치돼서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조금 이제 그 쿠버네티스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 사실은 그 오퍼레이터나 컨트롤러나 대동소이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클러스터 내에서 리소스가 원하는 상태와 그리고 실제 클러스터 상태를 자동으로 일치시키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말하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의 디폴트 리소스인 서비스나 뭐 디플로이먼트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앞서 보셨던 뭐 CRD, 뭐 GPU나 NPU 같은 거를 사용자 정의 리소스로 해서 관리하고자 하면 그것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트롤러 위에 사용자가 정의한 리소스를 정의를 하고 이러한 그 자원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사용자들이 정의할 리소스가 다양할 텐데요. 이렇게 그 만들어진 오퍼레이터들은 오퍼레이터 허브 IO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오퍼레이터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실제 배포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퍼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컨사일 루프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변화가 생기면 그걸 감지하고 원하는 상태와 다를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시면 편하신데 일단 사용자가 그 각 클러스터에 포드를 3개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클러스터에서 특정 포드가 하나가 삭제가 되면
이것을 확인하고 있던 그 컨트롤러 매니저에서 상태를 비교하고 만약에 이제 그 처음에 선언이 3개였는데 2개로 바뀌었다고 하면 새로운 포드를 생성해서 기존에 원하던 3개의 포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리컨사일 루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쿠버네티스의 개념 그리고 뭐 디바이스 플러그인, 오퍼레이터, 컨트롤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 다양한 이종 가속기를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쿠버네티스에서 가속기를 관리하고 컨테이너에 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에서 이 기종 가속기를 손쉽게 관리하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서로 다른 벤더나 서로 다른 가속기 장치들을 쿠버네티스에 온보딩하는 통합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GPU 오퍼레이터나 디바이스 플러그인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GPU 이외에 NPU 같은 다양한 가속 장치들까지 한꺼번에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직접 관리하는 형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노드에 직접 접근해서 설치하는 작업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노드에 어떤 장치가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그 컨트롤러 오퍼레이터 개념을 활용하면 뭐 라벨 기반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CRD 값만 수정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나 운영의 반복 작업이 최소화되고 오류 위험이나 운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을 자동화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일관성이나 재현성,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POC 형태의 구현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구현한 오퍼레이터의 그 동작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고, 오퍼레이터는 크게 단순하게 3가지의 질의를 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그 해당 노드에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드라이버나 컨테이너 툴킷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해당 그 노드는 사실 AI 가속기에 대한 뭐 어떤 그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인 뭐 배포 같은 건 아예 그냥 스킵을 하고요. 드라이버나 툴킷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인스톨러를 통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디바이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드라이버도 설치가 되어 있고 툴킷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노드는 이제 그 해당 가속기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그 디바이스 노드에서 디바이스를 디텍트하고 리포트하는 부분, 그리고 드라이버 툴킷을 인스톨러하는 부분, 그리고 플러그인을 매니지하는 부분 3부분으로 나눠서요. 오퍼레이터가 실제 해당 노드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뭐 인스톨러를 실행해서 드라이버나 이런 걸 설치할 것인지, 뭐 플러그인을 배포할 것인지 이런 작업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구현 절차는 뭐 아래와 같은데요. 왼쪽은 실제 그 오퍼레이터 안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이제 그 오퍼레이터와 외부에서 이제 유틸리티 형식으로 서로 상호 동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관리 자원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자원을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저희는 클러스터 폴리시랑 뭐 드라이버 인스톨러, 디바이스 리포터 이렇게 3가지로 부분을 나눴는데요. 일단 클러스터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하고 뭐 이제 디텍터를 배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이버 인스톨러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널이나 런타임의 버전 의존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별도의 CRD로 분류해서 드라이버 인스톨러 폴리시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뭐 해당 노드에 장치가 있는지 드라이버 설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실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떻게 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설계한 그 자원을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그 API 스펙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해당 API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생성한 그런 그 자원이 쿠버네티스 게시나 어플라이 워치 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는 그 노드 디바이스 리포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 벤더나 모델, 카운터 같은 뭐 로드 뭐 이런 것들처럼 실제 동작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설정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롤러를 구현하게 되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관련해서 만들었던 그 사용자 정의 자원에 대해서 관찰이나 분석 실행을 하는 실질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리컨사일 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폴리시 리콘사일 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여기 get c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희가 생성한 그 자원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디텍터라는 부분은 각각 노드에 이제 디텍터를 실제로 배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엔비디아나 퓨리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는 GPU, 하나는 NPU에 대해서 그 해당 노드에가 다 준비가 맞춰졌다고 하면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스톨러 리컨사일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로드 디바이스 리포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노드에 이제 그 드라이버를 설치할지 말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고 뭐 만약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잡을 생성해서 설치를 완료하게끔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거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호스트 OS에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컨테이너를 만들 때 호스트 펫을 접근하는 거나 시크릿 마운트 등의 설정도 자동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구현할 때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롤 바인딩, 서비스 어카운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제어 권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생성했던 그 신규 자원과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있던 자원들을 보시면 뭐 크레이트 딜리트처럼 이제 어떻게 뭐 삭제하고 뭐 배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컨트롤러 매니저로서 이제 이 해당하는 자원들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컨트롤러 매니저와 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롤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각각 그 실제 노드에 장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스톨러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디텍터와 인스톨러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노드의 시스나 데브를 읽거나 PCI 디바이스를 읽거나 뭐 이런 것 이렇게 실제로 호스트 OS의 그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적인 컨테이너로 구성을 해서 오퍼레이터와 상호 동작하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디텍터와 오퍼레이터 연동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노드 디바이스 리포터라는 자원을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자원을 디텍터에서 가져와서 그 해당되는 그 데이터 구조에 지금 현재 노드에 있는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구현한 구현체들을 뭐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화해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설계했던 작업들을 헬름 차트화해서 이제 뭐 나중에 업데이트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밴더블 옵션을 변경한다 할 때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성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그 실제로 이 POC를 시험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 한 대, 워커 노드 두 대로 되어 있고요. 그 워커 노드에는 GPU 두 대, 그리고 NPU 한 대, 이렇게 하나 있는 워커 노드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GPU 한 대, NPU 한 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개발한 오퍼레이터를 배포하고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퍼레이터를 배포하게 되면 저희가 구성했던 뭐 디바이스 인스톨러라든지 뭐 클러스터 폴리시 같은 이런 그 사용자 자원들이 제대로 생성돼서 배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컨트롤러 매니저가 포드 형태로 떠서 런닝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텍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디텍터는 이제 각각 워커 노드별로 개별 포드로 실행돼서 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리포터 그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그 워커노드 1 같은 경우에는 GPU가 2개 있고 NPU가 1개 있는데요. 카운터 보시면 그 NPU 하나 그리고 GPU 2개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대신에 GPU 같은 경우에는 GPU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NPU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그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워커노드 1에 들어가서 보면 장치가 2개가 있고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퓨리오사의 NPU 같은 경우에는 뭐 장치는 하나 있는데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인스톨러를 활용해서 각각의 노드에 자동으로 뭐 그 드라이버나 툴킷을 설치하도록 하는 작업인데요. 만약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노드 디바이스 리포터에 설치가 X인 상태고 그 라벨이 true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그 인스톨러 그 포드가 생성이 돼서 그 장치 드라이버 컨테이너 툴킷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완료 시에는 컴플리트 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인스톨러의 로그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apt 패키지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커널 모듈 뭐 로드나 뭐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 이제 인스톨이 완료되었다라는 로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리포트를 확인하게 되면 아까는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장치 드라이버가 제대로 올라왔고 버전도 확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워커 노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까는 명령이 이 NPU를 확인하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잘 실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로그를 확인하고 워커노드 2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인스톨러가 끝난 후에 설치가 잘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GPU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한 그 통합 오퍼레이터에서 자동으로 이제 GPU 상태를 확인하고 뭐 이런 그 드라이버나 툴킷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자동으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드에 장치나 장치 드라이버나 툴킷이 모두 다 설치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각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그냥 기존의 라벨 기반으로 배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배포를 하면 저희가 만든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NPU나 엔비디아 GPU의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배포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다 배포가 됐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가속기 장치를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실제 그냥 간단한 포드를 만들어서 각각 보시면 GPU를 하나 할당하고 NPU인 퓨리오사를 하나 할당하는 형태로 포드를 만들어서 실제 포드에 접근해서 이 장치가 제대로 인식을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각각 GPU나 NPU 모두 그 포드 안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가 배포한 오퍼레이터를 통해 배포된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잘 동작을 해서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이기종 가속기 통합 오퍼레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속기에 대한 그 자원 정의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실제로 이미지화하고 배포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오퍼레이터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뭐 제어에 대한 그 롤 바인딩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배포를 하게 되면 이미지를 풀 받아서 이제 클러스터 내에 그 오퍼레이터를 배포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롤 바인딩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제어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저희가 지정해 놓은 그 사용자 정의 그 자원에 대해서 스펙을 분석하고 매핑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사용자가 이 실행 객체로 어떤 이 클러스터 내의 상황을 좀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드라이버나 디텍터나 뭐 이런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하는 형태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서른 다른 벤더와 가속기 장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은 설치나 배포 장애 추적에 이제 운영 난이도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의 컨트롤러 개념을 좀 확장해서 오퍼레이터로 구성을 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뭐 구현 순서는 뭐 밑에와 같고 실제로 이걸 이제 POC로 구성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 GPU 그리고 NPU인인 퓨리오사 워보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나 툴킷이 자동 설치가 잘 되고 플러그인이 배포가 잘 되고 그리고 포드에서 그 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POC 검증까지 마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사실 이제 지금은 그 POC라서 두 개의 장치밖에 테스트하지 않았는데요. 뭐 신규 MPU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MPU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노드 라벨 기반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드 피처 디스커버리 같은 좀 자동화 라벨링 그 툴이 있어요. 이거랑 좀 연동해서 관리 모듈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류 추적이나 오류 발생이 자동 롤백 기능은 없어서 이제 만약에 장치 설치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그 기존의 클러스터 상태로 자동 롤백하는 기능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GitHub 레파지토리에 그 K클라우드 오퍼레이터로 그 소스 코드를 다 올려놓았고요. 실제로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클러스터에 적용해 보시거나 수정해 보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슈나 뭐 PR 같은 거를 주시면 같이 좀 개발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게 좀 되게 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쿠버네티스에서 뭐 이기종 가속기들을 이제 뭐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할 때 저희 이제 POC 사례가 조금 작은 참조 사례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C 중심으로 개발자 세션에 맞게 아주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뭐 1분 정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 디바이스가 붙는 그 모든 그 노드들은 그러니까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지금 뭐 퓨리오사하고 뭐 그 예는 들어주셨는데 뭐 FPGA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나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는 POC 수준이라 엔비디아 GPU랑 필요사의 그 OVE, NPU 두 개만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FPGA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자원, 그 장치의 스펙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사용자 정의 리소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오퍼레이터에서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만약 그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그 API를 등록을 시킨다고 하면은 네. 뭐 메스토노드 API 게이트웨이 뭐 이런 식으로 그 패스를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또 뭐 어떤 뭐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AP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 그 API 스펙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쿠베 빌더나 그 오퍼레이터 SDK 같은 그런 툴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선언적으로 선언만 하면 쿠버네티스에 자동으로 연계돼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별도의 뭐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해 주신 차재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